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달 초 캐나다 동부 퀘벡주를 중심으로 발생한 산불이 끊임없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산불로 캐나다는 380만 헥타르 약 3만 8천 제곱킬로미터 상당의 국토가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불길은 잡히지 않고 2개월 이상 산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전역에서 522개의 산불 중 절반이 넘는 262개가 소방당국이 사실상 진화를 포기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캐나다 소방당국이 일부 산불의 진화를 포기한 이유는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워낙 국토가 넓은 데다가 산불이 광범위하고도 험준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의 산불 진압 전문가들은 이처럼 대규모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일단 인명과 재산 보호 활동부터 벌이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캐나다 산림의 광활한 면적 때문에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외딴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현실적으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방법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은 규모 면에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1일 기준 캐나다 산불의 피해 면적은 880만 헥타르에 달합니다. 이는 역대 최대인 1989년 산불보다 큰 피해의 규모인데요. 다급해진 캐나다는 산불 진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접국가인 미국 외에도 한국과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등 각국의 소방대원들의 긴급 파견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해외 긴급 구호대를 캐나다 산불 진화를 위해 파견했습니다. 한국의 해외 긴급 구호대는 소방청 소방대원과 산림청 산불진화대원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 등 정부 관계기관 및 의료 인력 등 총 151명으로 구성되어 캐나다 퀘벡주로 급파됐습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로부터 북쪽으로 약 510km 떨어진 르벨슈 깨비용 지역은 퀘벡주에서도 산불 피해가 심각한 곳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해외 긴급 구호대는 약 1개월간 바로 이 지역에서 산불 진화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한국이 해외 긴급 구호대를 급파한 것은 올해 대지진으로 고통받은 튀르키예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월 튀르키예에서 강진이 발생하자 한국은 해외 구급 구호대를 삼진까지 보내면서 구호 및 물자 지원을 했을 뿐 아니라 많은 인명을 살리는 복구 재건 활동을 해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역시 한국, 역시 형제의 나라라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한국 긴급구호대 대원들과 특급 훈련을 받은 구조대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명받은 튀르키예 국영방송 TRT 하베르는 대한민국 해외 긴급구호대 일진이 귀환을 위해 탑승한 비행기 내에서 깜짝 감사 영상을 전달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한국 튀르키예 연대 플랫폼 소속 튀르키예 회원들은 한국어로 이런 기내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대한민국 구조대가 와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써줬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형제국가였습니다. 당신들이 흘린 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구호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런 한국어 인사를 들은 대원들은 기내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는데요. 당시 해외 긴급구호대 일진은 외교부, 소방청, 군 인력 118명으로 출국해 튀르키예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총 8명의 생존자를 구해냈습니다. 캐나다와 튀르키예의 공통점은 모두 6.25 전쟁 때 한국에 파병을 해준 파병국이라는 점입니다. 캐나다는 미국, 영국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낸 국가였습니다. 캐나다는 1950년 7월 30일부터 1953년 6.25 전쟁 휴전까지 총 26,791명을 파병했고 유엔 깃발 아래 한국전쟁에 참전한 16개국 중 6회 공군을 모두 파병한 4개 국가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누구보다 신속하게 대규모의 6회 공군을 파병함으로써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는데요. 휴전 이후에도 1955년까지 캐나다군 약 7,000명이 추가 파병되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와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통해 혈맹의 우호 관계를 구축했고 더구나 올해는 한국 캐나다가 수교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군대를 요청해야 했던 한국이 이제는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협력국가로 떠올랐고 어려울 때 긴급 구호대를 파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뚝 섰기에 이번 구호대 파견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캐나다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한국이 보낸 해외 긴급 구호대가 캐나다 오타와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한국 구호대가 도착하자 모나포르티에 캐나다 국무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구호대를 환영하고 한국의 긴급 구호대 파견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현지 캐나다 공영방송도 오타와 공항에서 긴급구호대 도착 모습을 취재하고 우리 구호대장을 비롯한 대원들을 인터뷰하는 등 현지 언론도 구호대 활동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우리 구호대는 캐나다 산불 진화 작업 투입에 앞서 훈련을 위해 퀘벡주 마니와키로 이동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수교 60주년인 올해 캐나다는 일본, 중국 등을 제쳐두고 한국 기업들에게 유난히 협력하자고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간절히 원하는 분야는 핵심 광물에 대한 개발 등 에너지 분야입니다. 캐나다는 핵심 광물 매장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또한 한국은 캐나다의 리튬과 흑연 등을 통해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탈피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완성차 회사 스텔란티스와 함께 이미 5조 2천억 원을 들여 캐나다 온타리오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현재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앞서 지난해 7월 배터리 소재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GM과 합작사를 설립하고 캐나다 퀘벡주에 연간 3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 발전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캐나다로부터 원자력 발전 기술을 도입했던 한국이 이제는 캐나다에 원자력 기술을 역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중수로형 경주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부터 4호기는 1980년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던 캐나다 원자력 공사의 기술로 도입된 원자로입니다. 이후 한국은 무서운 속도로 원자력 발전 기술을 터득하고 개발해 한국형 원자로를 건설하더니 이제는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선도하면서 중동에 이어 캐나다에서도 한국형 SMR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지난 4월 캐나다 엘버타주 정부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소형 모듈 원전의 스마트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소듐 냉각 고속로는 액체 소듐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원자로이며 높은 에너지의 고속 중성자를 이용한 핵분열 반응에서 생산된 열 에너지를 소듐 냉각제로 전달해 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증기로 터빈을 구동해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처럼 1980년대까지만 해도 캐나다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원전 기술을 도입해야 했던 한국이 이제 소형 원전 기술을 역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독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로 성장해 배터리 공장을 캐나다에 짓고 있으니 한국과 캐나다 수교 60주년인 올해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의 성장에 격세지감을 느낄 만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캐나다에 파견된 해외 긴급 구조대와 그들의 구조 활동은 교민사회의 자부심은 물론 국위 선양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